옛날 옛적 수원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늘 불길한 전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황금시대 전에 거슬러 올라간다. 온달은 수원의 이름난 전사였고 그의 용맹함은 전국에 알려져 있었다. 그는 부하로 자랐지만 말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의 단짝 친구인 평강은 자연을 사랑하고 치유의 힘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 둘이 함께 있으면 마치 천생연분처럼 보였다. 어느 날 수원 근처의 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 위에서는 불빛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불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달은 이 비밀을 풀고자 절친한 친구 평강과 함께 그 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온달과 평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비로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은 아름답지만 어떤 유령 같은 존재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평강은 본능적으로 그 불꽃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온달에게 그 불꽃에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용감한 온달은 그 말을 무시한 채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길이 온달을 감싸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진 공포와 불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온달의 두려움을 삼켜버리지도 억누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 진실된 용기를 깨운 것이었다. 그 순간 온달은 그 불꽃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달은 불꽃 속에서 자신을 되찾았고 그 후 수원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함께 돌아온 평강은 온달이 불꽃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었고 그의 용기를 존경하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이후 수원 마을에서는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를 전설로서 전하고 불길한 전조가 아니라 내부의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그 산의 불길은 온달과 평강의 사랑과 용기를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재발견한 신비로운 힘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수원의 민속신앙으로 간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삼척의 오랜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전설은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작은 강 위에 낡은 다리와 관련이 있다. 이 다리는 칠성각이라 불리는데 다리 밑에는 요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옛날 옛적 삼척 마을은 침울한 기쁨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농작물은 그저 그렇고 날씨마저도 도와주지 않던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리 밑을 지날 때면 유독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곤 했다. 칠성각 아래에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는 요정이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흐린 날 이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다. 이 가족은 어리고 쾌활한 딸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미욱이었다. 미욱은 발랄한 소녀였고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금기는 다리 밑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그녀는 금기를 깨고 말았다. 어느 날 미욱은 친구들과 함께 다리 근처로 놀이를 나갔다. 친구들은 금기를 지키며 다리와 거리를 두었지만 미욱은 다리의 비밀이 궁금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리 밑으로 다가가며 손을 뻗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리 밑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미욱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순간 그녀 앞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미욱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곳에 머무는 요정이란다.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금기를 깨고 이곳에 왔으니 너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마. 요정은 마을에 내려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고 했다.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담고 있던 그 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이곳 하천에 걸렸고 그로 인해 요정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었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웃음으로 가득 찬 영혼이 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때로는 슬픔이나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다리 아래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칠성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했다. 미욱은 요정의 말을 듣고 마음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요정에게 마을의 좋은 감정을 퍼뜨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욱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며 다니고 금기의 의미를 전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요정은 미욱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삼척의 칠성각의 전설은 마을의 한 이야깃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정은 어느새 전설 속에 머물러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미욱과 요정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평창에는 이름 난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신령은 근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난히도 가물었던 여름이 찾아왔고 농부의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흉작을 걱정한 농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산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동안 들어왔던 산신령의 전설을 믿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해가 질 즈음 마침내 산신령이 머문다는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그곳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 농작물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농부의 간절한 목소리는 깊은 산속에 메아리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하얀 수염을 기르고 옥색 한복을 입은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농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성실함은 하늘에도 닿았구나. 곧 비가 올 테니 마음을 놓아라. 농부는 그 꿈을 반신반의하며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곧 붉은 빗방울이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농작물은 다시 살아났고 그 해에 마을은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산신령의 은혜라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날 이후 다시 산을 찾아가 매년 초여름이 되면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지역 곳곳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산신령의 존재를 믿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신령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연은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산신령이 아직도 평창 이산속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유한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등마루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등마루신은 농사의 풍성함을 관장하는 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논밭을 갈아엎기 전 그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등마루신은 등마루라는 산에 깃들어 있으며 이 산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그 자체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특별한 구역의 돌로 쌓은 작은 신당을 만들어 두었고 매년 제사 때가 되면 신당으로 가는 길목에 알록달록한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제사 날이 다가오면 온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여성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들은 신성한 물을 길어다 제사에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신당 근처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사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당에 모여 흰 옷을 입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차례로 바쳤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작게나마 돼지 나달을 잡아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제사 의식을 이끌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등마루신께 바쳤습니다. 그는 빌었습니다. 등마루신이시여, 이번 한 해도 우리 마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내려주소서. 제사를 마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전통이기에 이 의식은 마을 사람들의 반합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등마루신에 대한 전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 마을이 큰 가뭄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까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비는 등마루신당이 있는 산 쪽에서만 내렸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논밭까지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의 계시라 믿었고 그때부터 등마루신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천안의 몇몇 마을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유의 민속신앙을 이어가며 자연과 조상의 지혜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등마루신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소중한 신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어느 고요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영동의 깊은 산속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고요한 숲은 마치 꿈결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을 지키는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숲에는 오래된 여우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우들은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달빛이 가장 밝은 날밤 이 여우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 축제에 몰래 나타나 주민들과 함께 춤을 추곤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해의 중추절 밤 산 밑 마을에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부들은 무르익은 수확물을 거두고 마을 한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빛과 함께 신명 나는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낯선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강렬한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이 무리 속에 섞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그들이 여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지혜로운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춤을 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춤을 춤으로써 오히려 풍요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여우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차 빠르게 점점 더 화려하게 변했고 달빛이 비추는 한밤중 숲속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환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달빛이 서서히 사라져가자 붉은 옷의 여우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는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향을 느끼면서도
한 번 더 그 꿈 같은 순간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여우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중추절 밤 여우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영동 지방의 서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들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영동의 고요한 산속을 걸어 다니다 보면 달빛에 비치는 여우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